외국 치과의사 선생님의 케이스인데요. 보통 앞니의 경우 발치하고 기다리면 뼈가 잘 차지 않습니다. 볼 쪽 뼈가 얇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앞니의 경우 발치와 보존술이나 발치 즉시 식립을 많이 합니다. 일반적인 뼈 이식은요, 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을 씁니다. 이식한 뼈와 잇몸을 분리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예전에는 뼈이식에서 저것을 안 해주면 뼈이식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으나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. 하지만 발치와 보존술에서는 꼭 필요합니다. 프라이머리 클로저, 잇몸 닫힘은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잇몸이 벌어지지 않고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뼈이식의 성공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. 그런데 발치와 보존술만은 예외로 프라이머리 클로저, 잇몸 닫힘이 없어도 뼈가 잘 됩니다. 여러 외국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발치와 보존술 케이스입니다. 잇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. 이것을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합니다. 잇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. 보통 발치와 보존술은 클로즈가 아니라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입니다. 이 케이스의 경우도 발치와 보존술을 통해 뼈의 폭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되었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뼈이식을 하는 것과 치아를 발치하면서 뼈이식을 하는 것, 즉 발치와 보존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발치를 하면 힐링 포텐셜, 즉 낫고자 하는 힘이 강해집니다. 그러면 발치와 보존술은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뼈이식을 할 때보다 뼈이식이 훨씬 잘 됩니다. 물론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100% 다 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원인으로 뼈가 너무 많이 녹아 있을 때 놔둬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합니다. 한 케이스에서 보시면요, 풍치 때문에 주변 뼈가 다 녹았습니다. 발치한 후 사진인데요. 치아 뿌리에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. 발치한 후 뼈의 모양을 보시면 한쪽 뼈의 벽이 내려앉았습니다. 발치를 했을 때 뼈가 차는 것은 항아리에 물이 차는 것과 비슷합니다. 그러면 한쪽 벽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최대한 뼈가 차도 저 정도만 찹니다. 최대한 뼈가 차도 저 정도가 차는데 만약 저렇게 차더라도 임플란트를 저렇게 식립할 수 있다면 굳이 뼈이식을 미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발치와 보존술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겠죠. 그런데 만약 뼈가 다 차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치아를 뽑을 때 뼈이식을 하는 것, 즉 발치와 보존술이 유리합니다.